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식도 장애 대상자 간호입니다. 자, 9강에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죠. 이 식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위식도 역류질환이에요. 식도 이완 불능증이에요. 식도 열공탈장입니다. 자, 위식도 역류질환, 우리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얘의 문제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식도 이완 불능증 역시 얘의 문제예요. 식도 열공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이 있거든요. 이 횡격막에 있는 그 누공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이 부분이 탈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탈장이 얼마만큼 되었는지에 따라서 또 분류되기도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위식도 역류질환. 워낙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A급 두고 넘어갈게요. 자, 위식도 역류질환, 위 내용물이 식도로 거꾸로 유입되는 것으로서 뭐예요? 역류된다는 거예요. 자, 역류로 인해서 식도 점막이 위 내용물에 노출돼서 식도 점막이 손상된다. 왜요? 얘는 산인데. 강산이란 말이에요. 강산 물질이 역류돼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겁니다. 이게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병태 정리 볼게요.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 부전 때문이야. 식도 열공탈장, 식도 운동성 장애 등으로 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저하되고 위 배출 속도가 감소돼서 산성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이 감소되고 식도염이 발생한다. 자, 포인트는 뭐예요? 역류돼서 이 산성이 이 점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고요. 하부식도 조인근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부위는 약간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 배출 지연 생각해 볼게요. 얘 역류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질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위 내용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대요. 배출이 지연되어서 정체되어 있대요. 그럼 역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얘, 그리고 얘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비만, 임신, 흡연 등이 위식도 역류질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 하부식도 관략근에 압력에 영향을 준 요인, 이 증가와 감소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이 증가되는데? 단백식품, 가스트린, 히스타민에 의해서 베사네콜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감소, 알코올, 니코틴, 초콜릿, 지방, 음식, 차, 커피, 콜라, 담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이잖아요. 커피, 콜라, 초콜릿 이런 것들 자주 우리가 먹는 것들이고요. 알코올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감소가 될 수 있구나. 약물, 알파 아드레널직 차단 제어 같은 거, 디아제팜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부식도 관략근을 감소시킨다. 기억을 좀 해둘게요. 자, 만성적인 식도염은 바렛 에스파거스, 식도 화생을 일으킬 수 있다. 식도 화생은 정상적인 회색빛 분홍색의 식도 조직이 위 점막처럼 보인다. 정상 편평 상피세포, 원주 상피세포로 대치되는 세포 변형이 나타난다. 얘가 얘로 암의 전 단계인 전암성 병변이고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문제죠. 위식도 역류질환보다 더 자주 증상을 호소하고 심하면 협도협착이나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위 내용물이 상기도를 자극해서 기관지 경련, 후두경련, 그리고 윤상인두 경련, 폐렴 등과 같이 호흡기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증상 징후를 볼게요. 증상 징후. 역류가 돼가지고요. 여기를 자극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점막이 손상될 거예요. 아프단 말이에요. 가슴 통증, 가슴 아리가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포인트 잡으세요.
소화불량, 연하곤란, 치매, 과다분비, 흉고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자결감, 위 내용물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는 자결감 등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증상이 심하면 목, 턱 등으로 방사하게 되고 대개 식후에 나타나고, 왜 식후에 나타나요? 위 내용물이 있어야 되니까. 위 내용물이 있어야 역류돼서 문제를 가지고 오죠. 식후에 나타나고요. 제산제, 우유, 수분 섭취 등으로 완화될 수 있어요. 산을 좀 중화시킬 수 있다면 완화될 수가 있겠죠. 밤중 흉부, 상복부의 답답함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 위 내용물이 있는 상태에서 앙화위로 누워 잔다. 그럼 역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위 내용물이 역류돼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호흡기계 증상 당연히 천명음, 기침, 호흡곤란 나타날 수 있고, 위 내용물이 역류될 때 인두, 구강에 화끈거리고 쓴맛 나는 신물, 위 내용물, 불편감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복강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활동. 자,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강에 압력을 빡 줬어. 빡 줬더니 압력이 딱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역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누워있거나 위가 팽만되었을 때 역류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배부르게 먹고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얘가 많이 나타나고, 현대인들이 이게 참 많죠. 위식도, 역류질환. 자, 진단 무엇으로 하는가? 발림 연화검사, 식도 내시경, 식도 내압 측정, 세포 학적 검사, 그리고 pH를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료 및 보건지도 중요해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약물에 대해서 기출화가 됐기 때문에. 자, 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부 식도 관략근을 기능 개선하고 역류되는 위 내용물의 산도를 감소시키고 식도 점막 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히스타민2 수용체를 차단하겠다. 대표적으로 시메티딘이에요. 자, 시메티딘을 사용하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이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H2 수용체를 차단하겠다. 대표적인 약물 시메티딘. 자,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이다. 위산이 포함되어 있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자극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위산을 좀 감소시키는 것이 좋겠어. 자,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 얘가 대표적인 약이고요. 위산을 만드는 세포의 펌프를 억제한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위산 분비를 차단하겠다. 위산 분비 안 할게. 억제하겠다는 얘기죠. 히스타민2 수용체 차단제에 반응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훨씬 효과 좋은 약물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베사네콜, 콜린성 약물입니다. 얘는 식도 하부 관략근의 압력을 높인다고 했어요. 식도 하부 관략근이 이완되어 있어서 역류가 되는 거라면 이런 약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야 될 판에 위산 분비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위산이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좀 중화시켜줄 수 있는 약물을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뭐? 제산제죠. 자, 빈뇨, 복부 경련, 저혈압,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요. 자,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위장간의 평활근을 자극하고 위 배출 속도를 증가시키므로 하부 식도 조인근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위 배출 속도를 증가시킨다. 위 배출 속도가 느려서 위가 팽만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류의 가능성 커지죠? 따라서 도움이 되는 약물. 자, 두 번째는 식이관리예요. 자,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질환과 관련해서 평소의 생활습관, 식이, 이것에 대한 교육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대상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식이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야. 그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이 많이 됐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도록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도록 합니다. 여기다 딱 밑줄을 그어놓고 왜 그래요?
물어봤어요. 기출이라고요. 왜요? 위팽만이 역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팽만을 막기 위해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위팽만을 예방하기 위해. 이게 포인트죠? 음식물 통과를 돕기 위해서 식사 시 적절한 양의 수분을 마시도록 한다. 왜? 떡 이런 것보다 죽 얘가 더 소화가 잘 되죠. 그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에 침이 섞이기 위해서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고 지방질 음식, 술, 커피, 초콜릿, 오렌지 주스뿐만 아니라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양념을 지나치게 많이 한 음식도 피해야 한다. 위에 뜨겁거나 차고 양념이 지나치게 많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역류됐어요? 반드시 자극이 될 수밖에.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해주는 것이 좋고 팽만 되지 않게 먹는 것이 좋고. 자, 술, 커피, 초콜릿, 페퍼민트 등은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금지하셔야 됩니다. 얘 역시 기출됐어요. 이렇게 딱 밑줄을 그어놓고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밤에 역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시간 전부터 먹거나 마시는 것을 피해 주셔야겠고, 밤에 역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대 머리 부분을 좀 높여주는 것이 좋죠. 완벽하게 앙화이로 누운 자세보다는 머리를 이렇게 올린 자세, 역류를 좀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과체중이라면 위식도 압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체중을 줄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밑줄을 그어놓고 왜 체중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만은요, 복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복압을 상승시키게 되면 위식도 관략근이 열리게 되고 역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압 증가라고 하는 이 포인트 되는 단어가 나왔어야 됩니다. 자, 담배, 살리실레이트, 페닐부타존과 같은 약물들은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외과적 치료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식도 이완 불능증입니다. 자, 식도 체부의 연동 운동이 소실되고 안정시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이 증가한대요. 식도 위 여기 압력이 너무너무 증가돼 있어. 그러면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음식물을 삼킬 때 충분히 이완되지 못해서 음식이 식도 내에 정체되게 되고 삼키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2차적인 증상을 초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식도 하부 3분의 2 지점의 식도벽의 신경총 손실이 주 원인입니다. 신경총의 손실로 인해서 음식물을 삼킬 때 이의 관략근이 이완돼야 되는데 이완되지 못하고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식도이완 불능증이 있으면 추진력이 손상되고 하부식도 관략근이 협착돼서 식도 하부의 음식이 축적돼 역류성 식도염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물을 포함한 유동식이나 고양식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 잘 못 삼킨다고요? 당연해요. 음식 직후 음식이 흉골하에 머물러 있는 느낌. 그래서 천천히 먹거나 삼킨 후 목을 들거나 어깨를 뒤로 젖혀 음식이 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흉통,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역류, 가슴 아리, 트림, 인두 불쾌감, 딸꾹질, 연하통, 기도내 흡입, 침묵소리,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발음 연화 감소로 식도 내압 검사로 내시경 검사로 진단해 낼 수가 있고요. 자, 치료. 손상된 신경세포,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얘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어요? 증상을 조절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약물요법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주입은 하부식도 관략근압을 낮추고 공기풍선 확장술, 근절개술은 하부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키는데 효과적이죠. 자, 영양관리, 지금 잘 못 삼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 말도 안 되죠? 소량씩, 자주, 따뜻한, 유동식,
뜨겁고 차고 양념 많고 술, 담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약물 관리, 처방에 의해서 나이트레트 제제, 칼슘 차단제를 투여하고 그 효과를 관찰한다. 근육 이완 효과를 보이는 약물로 하부식도 관략근압을 낮춰서 증상을 완화시킨다. 얘 압력을 낮추고 있는 그런 치료, 그런 간호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장기간 투여할 경우 두통,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통증 관리, 제산제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 꼭 끼는 옷은 식도를 압박한다.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다시 또 압력을 주는 거잖아요. 잘 때는 침상머리를 상승시켜서 역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식도 열공 탈장입니다. 자, 횡격막의 식도 열공 탈장으로 위의 일부가 탈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 탈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성이 많고요. 자, 횡격막 근육이 약화되거나 복압이 상승해서 횡격막 근육이 약화돼서 이렇게 구멍도 보이고, 그리고 복압이 상승하니까 밀려 올라가면서 탈장이 보이는 거예요. 직접 탈장이 있고 간접 탈장이 있는데, 직접 탈장은 위식도 연결 부위 그리고 위 저부가 계급으로 탈장된 상태. 얘는요, 위식도 연결부는 횡격막 아래에 있지만 위의 일부가 탈장된 상태. 직접, 간접. 활주 탈장은 가슴 아리가 흔한 증상. 위 저부까지 올라갔잖아요. 식구 구부리는 자세에서 극심한 자결통, 서면 완화되고 압력을 주는 자세에서는 지금 탈장이 됐어요. 그럼 압력을 주는 상황이면 더욱더 이 탈장의 형태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똑바로 서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괜찮아질 거고, 과식, 음주, 흡연, 야식으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회전 또는 식도 주위 탈장, 위의 위치 이상에 의해서 증상과 폐를 압박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겹쳐서 나타날 거예요. 주로 상복부에 불쾌감이 나타나고, 식사 후에 위 근처에 팽만감도 나타나고, 옆으로 누우면 고통이 더하고, 일어나거나 걷거나 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 합병증, 위식도 역류질환, 식도염, 출혈, 협착, 탈장된 부위의 궤양, 감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감돈은요, 응급이에요.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진단, 흉부액선 검사, 발윤 검사, 내시경 검사로 횡격막과 위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요. 치료, 생활습관 변화, 대산제 투여, 침상머리 상승시켜서 압력 제거해줘야겠고, 외과 수술 필요하고, 영양관리,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 먹지 않도록 하면서 역류 예방하기 위해 눕지 않도록 하고, 잘 때는 침상머리 올려주고. 자, 이 내용까지가 식도 열공 탈장, 식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증상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나타나는지 그 기전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 증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간호중재나 이런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식도 역류질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간호 파트 그리고 약물 파트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